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참가국 전원 동의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인데요. 지난 2005년부터 유엔은 매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죠.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지난해 결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이 추가됐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북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보건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제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염 예방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강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엔의 주장과 반대로 그간 북한은 자국 내에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물론 이는 절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코로나 환자나 혹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북한의 정책이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공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된 이유도 북한 정권의 무조건 사살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결국 만에 하나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 내용과 현재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코로나 환자 0명 두 주장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 내에서 코로나에 걸릴 경우 무조건 사살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북한 내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유엔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예상대로 북한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날조된 정보이고 이는 소위 북한의 정권교체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와 다름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또한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향해서는 자국 인권 침해에나 신경 쓰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아온 내용들이 결의안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에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북한의 사법당국이 저지르는 고문과 정치범 강제 수용소 문제가 거론됐고 탈북자의 납치와 강제 북송 후 처우 문제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엔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설명했죠. 또한 유엔은 북한의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유엔이 언급한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엔의 강력한 규탄을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자화자찬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이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우리 공화국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 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존엄 높은 자주 강국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최상 수준에서 보장되는 참다운 인권 옹호와 인권 실현의 나라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심지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거론과 정확히 반대되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바로 인민 대중의 자주적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 누구나 나라의 주인으로 삶을 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세계적 범위에서 인권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걸고 넘어지기까지 했죠. 한편 유엔이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인데요. 당시에도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고문과 외국인 납북자 등 각종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유엔은 북한 인권특별조사관을 통해 북한 내 실태를 조사하며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물론 유엔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형식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세계 각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호소한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적하듯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바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을 올해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던 것과 다르게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 시절부터 꾸준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다가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지난해부터 다시 대북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현 정권이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는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커졌는데요. 이번 15일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대북전단 금지법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법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죠. 이에 따라 야당은 이 법안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에 담겨있는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야당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뜻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 인권기구인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국무부 연례 인권종교 자유보고서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며 매우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죠. 이러한 스미스 의원의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거칠고 수위가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 그치지 않고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18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 47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한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책임 규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공동 서한에 서명한 단체에는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한국의 참여연대가 회원단체로 있는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와 의회, 전 세계 인권단체까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에 나서면서 한미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인권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와 함께 이 법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강 장관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접경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든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고사포 총격을 가하고 한국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등 국내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린 뒤 북한의 위협으로 여러 차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에 따라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계속해서 공포를 느껴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벌일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한 접경지역이 1차 보복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왔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압박에 나선 것과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힘을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이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전원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중잣대란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내에도 인종차별과 같은 인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만을 이용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거론에 대해 유엔은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곳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장소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북한을 감싸면서 자국으로 향할 수 있는 공격까지 염두에 둔 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자국의 소수민족과 홍콩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이중잣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반격한 바 있죠. 더구나 중국 반영 매체들도 지난 2014년 유엔의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에 미국과 한국 등이 불참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공습으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에 대해 유엔이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우방국 등 16개 나라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역시 중국의 기조와 비슷하게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내정 간섭과 정권 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